네, 오늘 건강한 정보와 질병에 관한 통쾌한 해답 알려주실 건강 주치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동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시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날이 무척 덥잖아요. 네. 혹시 진료하실 때 더위 때문에 고생은 안 하시나요? 뭐 진료실에만 있다 보니까 뭐 더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확실히 반팔이랑 반바지가 짧아지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예. 주말에 나가 보니까 진짜 덥긴 덥더라고요. 진짜 더워하시는 표정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이시욱 교수께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발 전문가신데 저는 그 족부족 관절학회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발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나운서 분들이랑 방송인들이라서 다 괜찮으시지만 족부 족관절학회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끊어 읽기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말 그대로 족부와 발목까지 보는 그런 정형외과 영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저희 아버지 이제 아는 분께서 발가락이랑 발등에 열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통풍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은가요? 통풍 환자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네.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고 뭐 발목에도 생기기도 하고 모든 관절에 다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무엇보다 식이 조절과 그다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방송에 이시욱 교수님께서 나오신다 해서 제가 네. 또 누굽니까? 또 사전 알림이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저 신문 기사에 의하면 AI를 활용한 근골격계 이제 환자들을 또 좀 치료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네. 센터장님이시라고 하던데요. 저는 빅데이터 팀장을 맡고 있고요. 예. 팀장님. 네. 네, 특별한 건 아니고 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주최하는 국책과제에 이제 오. 근골격계 환자들의 동영상을 모아서 인공지능화한 다음에 네. 나중에 재활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역시 평발이나 보행 이상 같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들이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환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그 개발은 지금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실제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의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게 되나요? 저희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5군데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를 포함해서 총 10개 기관과 기업으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는 개발까지 가는 것 개발팀은 따로 있고 저희가 모으는 거는 병원에서 하고 개발은 또 기업과 다른 산학 연병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또 AI까지 활용해서 지금 발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은 평발과 보행 이상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예, 평발은 저희 외래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 특히 제가 소아정형외과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아 환자들 외래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보행 이상도 사실은 안짱걸음, 팔자걸음, 또 O형다리, X다리, 또 평발과 맞물려서 환자들이 복합적인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겠어요. 바로 보시듯이 제가 평발이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설명 잘 듣겠습니다. 아니 또 뭐 평발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긴 하지만 저는 근데 사실 주제가 발이지만 발을 꼼꼼하게 잘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샤워할 때 말고는 발을 만질 일이 잘 없었거든요. 발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 발로 디디고 살고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평생에 사람이 지구 4바퀴 반 정도를 발로 디디고 걷는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이나 다른 데처럼 손처럼 세세한 운동을 요하진 않지만 항상 지면을 디뎌야 되고 전체 체중을 다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걸을 때 보면 다리가 좀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뒤에서 보면 더 확연하게 보이죠. O형 다리라고 하는 내반슬이 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의 걸음걸이만 봐도 외과적 문제가 있는지 혹은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데요. 한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의 경우 발 모양으로 인해 하체 병형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흔히 오다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O자형으로 휜 다리는 서양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은데요. 다리가 휘어있는 O자나 안짱다리는 전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걸으려 해도 발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잘못된 모습으로 걷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체 중심이 흐트러져 결국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 우리 아이의 발과 다리를 지켜주세요. 저도 6살 아들이 있거든요. 오. 근데 태어났을 때 손가락 개수 몇 개인지, 사실은 발가락 개수 몇 개인지 확인만 했지 우리 아이가 뭐 다리가 휘었는지 뭐 발은 괜찮은지 뭐 다리 길이가 다른지는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 우리 얼굴이 다 다르고 키가 다르듯이 발도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또 걷는 습관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예,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꿇어앉는 습관이 많아서 오형다리가 아니라 안짱걸음이 좀 많은 편이고 우리 또 동양권에서는 대부분 좌식 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앉아서 지내다 보니 또 오형다리가 서양보다 훨씬 많은 편이고 예, 그렇게 조금 차이가 인종별로 또 세대별로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걸 어릴 때 제대로 좀 살펴보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혹시나 아이가 성장할 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네,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사실 보행인데요. 저희가 1살 정도부터 요즘 걷기 시작해서 계속 평생을 걸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O형 다리와 X다리,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죠. 네. 그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안짱걸음과 팔자걸음, 그다음에 발의 아치를 결정해주는 평발, 요족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천천히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아이가 지금 O형 다리라고 급하게 오셨는데 네. 실제로 보면 원래 O형 다리 기간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X다리라고 오셨는데 원래 X다리 기간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생리적 변화들을 잘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런 발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지 주로 어떤 환자들이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정형외과 외래에는 뭐 발이 아픈 어른들도 있지만 네. 제가 소아정형외과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그렇겠죠. 평발로 오는 환자와 그다음 안짱걸음, 팔자걸음, O형다리, X다리 환자가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나 많고 또 물론 처음에 외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병원에서는 EOS 검사라든지 전신 엑스레이 촬영, 동쪽 족저압 검사 이런 검사들을 종합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좀 적절하게 치료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관만 보기는 좀 힘들다고 하셔서 앞에서도 거듭 나왔습니다만 제가 6살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반바지를 입었을 때 저희 아들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곧 나갈 것 네, 같은데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네. 나오면 또 영상이 갑자기 준비가 되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강훈가요? 아 우리 아들이에요. 귀엽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요. 등원하기 싫어가지고. 더워 네. 보여요. 왜 찍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가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걷는지는 이때 처음 봤어요. 약간 팔자걸음 같기도 한데요. 네. 아니 영상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되게 잘 맞추시는데요. 제가요? 약간 팔자걸음이 있고 오. 네, 근데 그 다리가 휘었는지 일자인지 뭐 이런 거를 보려면 사실은 무릎까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무릎이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뭐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뭐죠? 뭐냐면 준비성이 철저하세요. 저 여기 넣어왔습니다. 왜냐 이거 보관하려고 6살 우리 강우의 발을 한번 찍어왔거든요. 네. 발이 찍힌 모습을 발 보시면 또 프린트인데. 판단하기 좋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평발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평발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조금 흔들려 찍힌 것 같긴 한데 약간 저희 그냥 상스러운 표현으로 넓적발이라고 하나요? 볼이 좀 넓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볼이 좀 넓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도 신발 좀 일단- 큰 거 신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일단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그래. 아니, 근데 사실 걸음걸이는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데 아까 영상을 봐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철원 씨랑 느낌이 맞아요, 비슷한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유전이 맞는지가 궁금해요. 발도 저희가- 유전이에요? 유전이라고 하면 너무 병 같지 않아요. 네, 아. 유전병. 그래서 약간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 특히 평발은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네, O형 다리, X다리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평발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어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발과 보행 이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소아 정형외과 진료를 따로 이렇게 할 만큼 어릴 때 집중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여자애들은 14살까지, 그다음 남자애들은 16살까지가 저희가 보는 영역인데요. 네. 뭐 각종 저희가 생각하기 싫은 암이나 종양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평발 환자가 물론 제일 많습니다. 평발 환자와 이런 보행 이상 환자들이 제일 많고 그 외에도 각종 이름 모르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이 질환들 중에 몇 가지의 그런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고 꼭 감별해야 되는 중요한 질환들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대다수는 이렇게 보행 이상이나 평발 같은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질환들이 많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뭐 O자다리, X다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네. 어려운 말로 내반슬, 외반슬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네, 저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예. 생후 처음에 태어나면 다 이렇게 O형 다리입니다. O형 다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고관절과 슬관절, 족관절, 발목까지 연결했을 때 저 일직선의 체중의 선이 무릎이 체중의 선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내반슬, O형 다리라고 얘기하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X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 2년까지 지나게 되면 일자가 되고요. 처음에 O형 다리로 태어났다가 일자가 되고 3, 4세까지 X다리 기간을 거쳐서 6세가 되면 이제 정상적인 일자나 약간 X다리 형태로 남는 게 가장 좋은 다리입니다. 이렇게 그냥 경과 관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서양과 한국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 변화가 있는 과정들을 좀 이해하고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을 둔 아빠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의학 지식들을. 네.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이 때는 보행기를 태우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저희는 보행기 세대였거든요. 오. 근데 요즘 엄마들은 보행기를 태우지 않아요. 또 아이를 너무 업어 키우면 안 된다. 맞아, 아기 다리 때 하지 휜다고 마라 네, 이런 다리가 얘기 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업어 키우는 거는 저는 소아정형외과 의사로는 찬성합니다. 오. 네, 근데 다리가 그래요? 조금 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업어 키워서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자세가 네. 저희가 더 무서운 질환인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을 예방하는 되게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 장단이 있고 네. 근데 보행기는 저도 사실 아이를 낳아보니까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이게 나쁠까 하고 의학적으로 찾아보니 이제 너무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나이에 하중을 주는 것은 네. 무릎이 O형 다리를 더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보행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몰랐어요. 아까 건강 365 방송하기 전에 피디님께서요 자기가 이제 O형 다리라면서 어렸을 때 O형 다리를 고쳤으면 지금 키가 185cm는 넘었겠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액형 말고 다리가 O형. 네, 이게 좀 맞는 말인가요? 궁금하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보조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간혹 계신데 소아정형외과에서는 보조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유아 경골 내반증이라고 하는 블런트시병 같은 아주 소수의 병을 제외하고는 보조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좀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통해서 외반슬, 내반슬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또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이렇게 성장판 조절술 앞에다가 한시적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성장을 안쪽에만 멈추게 해서 내만스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도 정도 각도가 교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병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우리 네. 부모님들 걱정이 아주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무서운 병이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유아경골 내전증 같은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되는 병이고 일찍 발견해서 2살 전에 수술을 해야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초기에 너무 애가 심하다고 생각되면 한번 검사를 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경골 내반증이라든지 어쨌든 아이의 발육에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아이 뭐 오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좀 전에 뭐 보조기구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생리적 변화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6살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6살까지는 계속 변하는 시기인데 아하. 그 시기에 뭐 어떤 치료를 섣불리 했다가 그게 좋아져서 제대로 그냥 그대로 좋아지는 건지 보조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긴 합니다. 네. 근데 6살이 지나고 나면 보조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남자애들 같으면 12살에서 14살 정도, 여자애들 같으면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성장판 조절술을 통해서 다리를 곧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0살까지는 좀 지켜봐라. 네.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많이 이용하실 텐데 아이들의 경우 보조기를 또 착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네. 치료의 효과가 많이 좋다 그러면 사실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북미 소아정형외과에서 한 5년 전에 나온 논문을 보면 그 보조기 치료를 받은 친구들이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치료보다는 너무 어릴 때는 좀 지켜보든지 아니면 꿇어앉는 자세나 혹은 엎드려 자는 자세를 좀 네. 방지해줘서 안짱다리나 오형다리를 예방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엎드려 자면 안 좋은 네, 거예요? 엎드려 자면 안짱거림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배워가네요.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어디 뭐 내땡땡에서도 알 수 없는 정보. 검색하지 못했던 정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저는 평발이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평발을 과연 질병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평발이 저희가 ICD-10이라는 코드를 보면 네. 질병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진짜요? 네, 질병으로 되어 있긴 한데 코 높이가 다 다르고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발의 아치도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럴 때 의학적으로 쓰는 개념이 표준 정규 분포 안에서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를 넘어가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혹은 동적 족저압 검사 같은 결과들을 보고 평발이 아닌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발이라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도 평발이셔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모든 사람들 발이 다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몰랐는데.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저는 아마 선천적으로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천적이 많은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평발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평발은 전체 인류의 한 9%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조금 더 많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까지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이 있는데 강직성 평발은 저희가 병적 컨디션인 거죠. 그러니까 뭐 뼈들이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원래 아치가 완전히 땅에 붙어 있는 오히려 뼈가 뒤집혀져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연성 편편족인데요. 유연성 편편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가족력이 좀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평발도 다 똑같은 평발이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평발, 또 그보다 좀 완화 개념의 어떤 평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발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 운동 능력, 성장 이런 쪽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발이 있으면 아무래도 걷는데 불편합니다. 네. 아치가 없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자면 보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잘 못 걷는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리고 오래 걷기도 힘들고. 근데 가끔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조금만 걸어도 아파해요 하는데 물어보면 뭐 산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많이 걸으면 발은 네, 아파요. 다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안 아파요. 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고 조금 네. 걷고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1km 정도를 걸었을 때 아. 발의 통증이 시작되면 좀 못 걸을 정도의 통증이 시작되면 평발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제가 아는 평발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축구 선수 박지성. 그래요? 예. 네네. 아마 평발이 아니었으면은 아무 연습도 안 하고도 세계 인류가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힘들게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노력한다고 이 평발이 정상적인 발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선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박지성 선수의 발을 참 험난한 여정을 거친 그 못생긴 발을 봤는데요. 예. 이 발을 찍어놓은 아까 리포터님이 가져오신 이제 찍어놓은 것도 봤는데 평발이 되게 심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평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단점은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무릎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셨는데 네. 평발도 좀 원인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은 씨도 앞에서 평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알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더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평소에 좀 꼼꼼하게 점검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이거만큼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도 찍어 오셨지만 평발이 있으면 아치는 대부분 엄지발가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뒤축이 자꾸 밖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팔자걸음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또 신발을 신으면 안쪽이 자꾸 짧습니다. 그래서 신발 안쪽이 너무 짧거나 뒤에서 봤을 때 뒤축이 자꾸 밖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2개 드렸어요. 네. 평발이 정상발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게 엄마가 평발은 좀 정상이 될 수 노력하면 되나요? 없습니다. 될 수 그래요? 없는데 그래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저는 소아정형외과 수술하는 의사다 보니 네네. 자꾸 저 사람이 수술만 권유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한 수술로 평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을 하든 보조기 치료를 하든 깔창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통증입니다. 예, 통증이 없는 아이에게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면 보조기 치료도 좋고 깔창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깔창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평발이다 보니까 그 교정되는 깔창을 깔면 좋다고 해서 맞췄었거든요. 나름 돈을 좀 주고. 근데 이게 사람이 신발을 계속 안 깔게 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 집에 그냥 모셔두고 있는데 교정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네. 저런 동적 족저압 검사를 통해서 3D 프린팅 인소를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맞추고 난 뒤에 전후로 깔창을 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복잡한 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엑스레이 사진이나 모든 것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깔창을 하는 게 유아기 때, 청소년기까지 소아에서는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조금 좋아. 근데 대신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요. 안 한 그룹과. 그리고 비교해봤을 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던 거는 깔창을 해준 그룹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요?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치료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덜 아파서 그런지 네. 그래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은 씨는 그 네. 깔창을 계속 앞으로 까시는 네. 걸로. 아, 그럼 지금도 행복한데 더 행복해지네요. 자존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아니 지금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또 제가 들은 게 정말 많아요. O형 다리를 네. 그냥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틀렸어요.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O형 다리 자체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많은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이 O형 다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무릎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한간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 뚱뚱하면 이 비만이면은 평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가요? 발에 살이 쪄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평발이 평발 환자가 뚱뚱하라는 법도 없고 비만이 있다고 해서 평발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정말 편견입니다. 제가 네, 어디서 그건 들었죠 아닙니다. 그거 쓸데없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평발의 60%가 소아 청소년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네. 아이의 발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와 치료 예방법 알려주신 이시욱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